네, 백년화편 밥알 찹쌀떡과 함께 떡상의 재미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시장 그래도 좀 봐야죠. 네. 사상 최고? 소폭 하락 출발했었는데 아, 그래요? 또 다시 반등을 하더라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장중에. 마이크로소프트.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이 3.16조 달러. 3조 1,600억 달러. 달러예요, 달러. 그러면 한 3,600조? 3조 달러만 해도 1,300원으로 하면 네. 3천. 아, 참 3,900이 4조쯤 되겠군. 4천조쯤 되겠군요. 야, 4천조. 4천조. 예, 코파일럿 플러스 출시했잖아요. 지금 행사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와. 다시 올랐습니다. 뭐 이런 영향이 좀 있었고 지금은 전부 다들 행사들을 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AI 관련된 IT 관련주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뉴스는 거의 대부분 이제 그런 쪽이 뉴스입니다. 4천조. 예, 그런 가운데 테슬라가 또 6.6% 급등했습니다. 테슬라요? 오랜만에. 그동안에 계속 상대적으로 안 좋다가 테슬라는 이제 전기 트럭 생산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생산 일정 및 사양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말뿐이 아닌 거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테슬라는 워낙에 테슬라를 좋아하는 투자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리고 테슬라도 이제 개별 주식 선물이나 옵션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호재가 나왔을 때 이렇게 등락이 이제 심하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납니다. 네. 아니 제가 이제 몰랐는데 네. 예전에 어디 신한투자증권인가 거기서 무슨 소수점 매매, 예. 해외 주식 소수점 매매 이런 이벤트를 아마 했었었나 있었습니다. 봐요. 예. 저도 이제 그 방송 중에 뭐 듣고 그때 소수점 매매 했었나 봐. 예. 나중에 이제 계좌 이렇게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거기 계좌 없는 줄 알았는데 예. 보니까 와 있더라고요. 몇 주가 보스턴 사이언티픽인가 뭐 이거랑 예. 이 테슬라도 있더라고요. 소수점으로요. 소수점으로 나 지금 보니까 예. 플러스 막 80% 90% 막 이래요. 와 혈압이 막 그때 내 소수점이 아니라 그냥 샀어야 되는데 0.23주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그때는 예. 뭐 10만 원 이렇게 이제 네네네. 하면 그냥 그게 돈에 맞춰서 소수점 해주잖아요. 네네네. 와 어제인가 그젠가 보고 너무 열받았어요. 그냥 이벤트로 주식을 산 게 아니고 이벤트 참여하려고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그때 좀 많이 샀었어야 되는데. 뭐 미국의 주식 대부분들은 뭐 지금 그런 상황이죠. 금융주들도 신고가예요. 예? 금융주들도. 와.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소폭 하락 출발했으나 이제 장중 반등을 했고요. 결과론적으로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0.17, 0.2, 0.25 정도. 주요 지표들은 그런 움직임이 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테슬라가 많이 올랐고요. 엔비디아는 내일 오늘 장에 실적 발표하니까 내일 새벽에 알 수 있습니다.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953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엔비디아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죠.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네. 아마존이나 메타나 알파벳이나 이런 것들이 큰 움직임이 좀 없거든요. 넷플릭스는 좀 이틀 연속 올랐는데 이거는 기술주들이 하락을 할 때 이들이 셌었어요. 네네네. 상대적으로 수급에 의한 등락이 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은 뭐냐 좋게 끝났습니다. 근데 이벤트에 의해서 또는 이슈에 의해서 종목별로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냥 이게 좀 어떤 느낌적인 느낌은 예. 미국 시장은 이제 막 이제 가잖아요. 예. 가다가 이쪽이 막 올라가고 다른 쪽은 떨어지냐 그냥 쉬어. 예. 또 다음에 또 다른 애들이 막 올라가고 또 올라갔던 애들은 좀 쉬어. 예. 언제는 또 같이 쭉 올라가. 네. 요런 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가 하면 우리는 네. 한쪽이 오르면 나머지가 쭉 빠져.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빠졌던 애들이 좀 올라가는가 싶으면 올라갔던 애가 또 빠져. 네. 그래갖고 네. 네. 한국 시장은 예. 뭔가 이렇게 올라가진 못하고 예.
그냥 왔다 갔다 제자리, 왔다 갔다 제자리 이렇게 쭉 가는 느낌이고 예. 미국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 가고 얘 가고 같이 가고 얘 가고 얘 가고 같이 가고 이런 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선순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나라가 선순환이 없었던 시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선순환이 있는 시기라는 게 있는 건데 미국은 지금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그걸 선순환이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뭘까요? 이것도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차이점. 곰팡이의 균 얘기를 하면서 네. 차이점 말씀드렸는데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면 유동성이 풍부해. 유동성이 풍부하면은 한쪽이 막 오르는 동안에 얘를 굳이 팔아서 이쪽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를 추가로 사면 되는 거고. 예. 얘는 그냥 있는 거고 이쪽에서 막 거래를 하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이 또 멈추면 이게 좀 상대적으로 싸. 그럼 예. 또 이쪽은 또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 돈이 많다는 얘기죠. 예. 유동성 풍부하다는 얘기고. 미국 시장으로 전 세계 유동성이 지금 다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 돈도 미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지는 거고요. 유동성이 없는 시장에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한쪽이 올라가면 우리 시장이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쪽 섹터가 올라가면 이제 지금 우리가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그렇잖아요. 오늘 테슬라가 올라서 오늘 만약에 2차 전지가 오르면 반도체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2차 전지가 막 오르면 그러면 이쪽에 당분간 좀 오를 것 같아. 그러면은 한쪽에서 돈을 팔아서 이쪽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러고 얘가 있는 빠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 시장은 머니 게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유동성이에요. 그게 시황이고요. 예. 그게 환율과 금리입니다. 금리 인하를 바라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의 유동성, 시장이 좀 풍부하게 그걸 늘려줄 수 유지하는 거. 있으니까. 예, 그래서 금리 인하를 바라는 거고 네. 환율은요.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강세로 갈 것 같아.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더 들어오니까 들어오잖아요. 유동성이. 이것도 유동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네. 다 유동성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우리 시장의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지금 취약하고 미국은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보신 거죠. 아이고. 네, 또 미국 시장에 비해서 초라한 우리 시장은 네. 뭐 쓸 내용도 별로 없었습니다. 지난 심플하네요. 어제는 코스피 0.65% 하락했고요. 코스닥 0.07% 하락했는데 아침에 살짝 내려와서 그 장중 내내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사주면서 좀 반등하거나 또 선물을 사주거나 그럴 땐 조금 반등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으면 그냥 툭 밀리는 거예요. 뭐 여전히 뭐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 최근 들어서는 연기금도 좀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차 전지 바이오가 어저께 특히 좀 약세였어요. 그래서 저 하락폭이 좀 더 컸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종목별로 등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강했던 화장품, 음식료, 비철금속 관련주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여기는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종목이 오른다고 지수를 끌어올리는 건 아니니까 물론 이들이 지수가 더 내려가는 걸 방어하는 그런 정도는 되겠지만 지수 자체를 견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섹터별로 종목별로 움직인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장은 크게 언급할 게 없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3시 뭐 그쯤이라고 아마 장 끝나고 발표하니까 네. 네. 그쯤 대충 맞게 조금 아니 더 장 끝나니까 5시죠. 아, 그래요? 네, 네, 아, 네. 네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건데요. 요거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국제 수익률이나 환율 등락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변동성도 같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차치하고 빼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들 보면요. 옵션이 양방향으로 베팅을 해놨다고 합니다. 포지션들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할지 몰랐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해놨는데 네. 위로 8.7% 아래로 8.7% 예 포지션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옵션 포지션이. 아, 그러면 어느 쪽으로 할지 이 사람들도 잘 모르겠다는 얘기네? 맞나요? 지금 이제 컨센이 네. 매출이 246억 달러 앞에 달러를 좀 246억 달러 YOY로 242% 증가. 영업이익이 128억 달러, YY로 529%. 이게 컨센이거든요. 이게 컨센이에요? 예, 이게 컨센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 컨센에 부합하거나 높으면 플러스 8.7%. 만약에 안 미스난다. 또는 뭐좀 HBM의 그 HBGB라고 하죠. 200 있잖아요. 그 네. 전에 약간 둔화된다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염려의 가이던스가 나온다든지 뭐 요러면 그러면 마이너스도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시나리오고요. 근데 만약에 이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이 실적이 소위 뉴스에 팔아라고 하는 것처럼 혹시 매물이 나오면 아래 또 베팅을 해놔야 되지 않겠냐 이런 베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제가 이제 옵션 쪽이 조금 이제 네. 부족해서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8.7%라는 거는 예. 플러스로 베팅한 사람들의 평균 보아본이 8.7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플러스로 베팅할 때는 8.7에 베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가격이 $950잖아요. 예? 위로 플러스 8%, 아래로 마이너스 8%의 가격에 베팅을 옵션에 사는 거죠, 그거를. 하는 그렇습니까? 거죠. 예, 그렇죠. 네네. 거기에 비중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거다라는 월가의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에는 어제 하루 종일 얘기한 게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가이니스 얘기고 트렌드포스 얘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HBM에 지금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계속 이러는 거잖아요. 네.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를 이렇게 견제하면서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하고 있고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다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거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공급한다고 하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급등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떻든 간에 엔비디아에 지금 들어가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뭐 수장도 교체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실적 발표하고 나서 IR을 하면서 이 언급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좋은 쪽, 나쁜 쪽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관련된 언급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 이제 AI 반도체가 대세이기 때문에 이 설명을 자꾸 드리는 거고 그리고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자꾸 설명드리는 거는 이렇게 오늘 가만히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가능한 한 그러면은 지금 음식료도 움직이고 있고 뭐 변압기도 있고 또 조선 섹터도 요즘에 좀 뭐 괜찮고 뭐 이런 쪽을 언급을 이제 골고루 좀 드려야 돼요. 이제 그런 쪽을 제가 뉴스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가져오기도 하는데 지금 시장에는 이게 가장 이슈이고 우리 시장이 지금 글로벌 시장 대비 어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가장 최하이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러고 삼성전자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황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네.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맨날 삼성전자 얘기만 하는 건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황입니다. 이 시황.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제가 시황에 이걸 넣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좀 봐서 굉장히 변동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시장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관련 언급이 있는지 이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언급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HBM도 우리가 빨리 좀 공급을 받아서 더 많은 칩을 생산하겠습니다. 뭐 요런 얘기들 요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지수가 한번 레벨업 되면서 우리나라 지수가 올해 계속 안 좋았는데 두 번 레벨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네. 한 번은 밸류 프로그램 나왔을 때, 밸류 프로그램을 한다고 할 때, 네. 그때 한번 급등하면서 레벨업이 한번 됐어요. 한번 또 위로 쭉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레벨업은 삼성전자가 있는데 그게 언제 그러냐면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 그때 뭐라고 썼나요? 삼성전자 파이팅이라고 그랬나? 삼성전자 사인 뭐 이거 할 때요? 예, 그날 그때 뜬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 언급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본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뭐 어제 시장에서 보셨다시피 뭐 실망감, 피로감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뭐 테마만 움직이고 그런 이제 상황인데 네. 빅 이벤트가 지금 내일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되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HBM 관련돼 있고 AI 반도체에 관련돼 있는 건데 전체적인 메모리 시장의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 설명도 좀 이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컨퍼런스 보드에서 경기선행지수 발표를 하는데요. 미국의 4월 경기선행지수가 101.8, 100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국면에 있는데 이게 3월에 마이너스 0.3이었고 예상이 마이너스 0.3인데 요번에 마이너스 0.6% 떨어졌어요. 100 위에서의 둔화로 경기 침체 신호가 없지만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차트 보겠습니다. 네. 이 위에 있는 파란 선이에요. 이게 컨퍼런스 보드의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계속 내려오면은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점차로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내고 있네. 그러면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럼 단기적으로는 약간 이런 부분들은 호재성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기는 좀 둔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계속 가는 가운데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 떨어지지 않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네. 하잖아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지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걸 호재성으로 받아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 둔화 우려의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하락의 요인을 보면은 소비자 심리가 하락했고 신규 주문 감소하고 신규 건축허가 감소하고 근데 맨 앞에 주가가 돼 있는데요. 이게 왜 4월에 경기 선행지수 주가가 하락 요인이냐면 4월에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3주 동안. 이 경기 지표에 주가 지수가 들어가는 건 아시죠? 네. 경기 지표 주가 지수가 들어갑니다. 그때 4월 초에 떨어졌잖아요. 3주 동안. 그 떨어진 것 때문에 이 하락 요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뭐 또 다시 많이 올랐으니까 5월 거는 이게 다시 꺾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게 둔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호재성으로 좀 반영을 좀 시장이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정도 이거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네.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한국은행에서 5월 소비자 동향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소비자 동향 지수. 네, 소비자 심리 지수가 98.4로 나왔어요. 이것도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작년 2023년 12월서부터 99.7, 101.6 이것도 100 기준으로 해요. 98.4까지 뚝 떨어졌어요. 예. 이거 뭘로 만드느냐? 소비자 동향 지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6개를 가지고 소비자 심리와 관련된 6개를 가지고 만드는데 그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현재 생활 형편이 어떠냐? 그리고 생활 형편 전망이 어떠냐? 가계 수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소비자 지출을 더 할 거냐 말 거냐? 현재 경기 판단은 어떻게 보냐? 그리고 향후의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 라고 봤을 때 이게 뚝 떨어졌다는 얘기는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경기도 안 좋게 보고. 근데 저게 5월 들어 안 좋아졌다는 것도 약간 좀 놀랍네요. 계속 안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지금 심리가 훨씬 더 요즘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또. 네. 이거 심리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번에 더 이렇게 압박감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결국은 이게 아마도 소비 둔화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 1월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는 올해는 수출로 봐야 된다. 소비 둔화가 그 발목을 잡을 거다. 경제 성장률에. 그래서 소비주의든 수출주의든 전체적으로 우리 투자를 할 때는 대미 대유럽향 수출주 위에서 거래를 해야 된다. 이쪽에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부정적으로 나와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멕시코, 칠레, 브라질도 중국산 철강 제품의 최대 2배의 관세를 인상한다는 발표들이 지금 나왔어요. 남미에서 다른 나라들도. 네, 다른 나라들도.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이쪽을 걱정을 더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쪽 국가에서 이제 중국에 파는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네. 훨씬 많습니다. 원자재도 많고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중국이 보복을 하면 이것도 파장이 좀 있지 않겠냐. 그게? 전체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멕시코나 칠레, 브라질은 왜 중국산에 이렇게 철퇴를 동참하라고 했겠죠. 미국이 아니 중국산 철강 중에서 뭐 하려고 그러시나? 그래서 이게 근데 이 뉴스가 뭐 전체적으로는 향후에 네. 이쪽에 있는 원자재나 이런 데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보복을 하고 그러면은. 그건 이후의 문제인데 당장 이 뉴스 나왔으니까 어제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 철강 괜찮아요. 철강주가 올랐어요.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뭐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 우리나라도 참 포트폴리오가 진짜 다양하게 있는 나라예요, 그죠? 예. 그럼 이렇게 당연히. 거의 전 산업 다 있는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신가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잖아요. 제조업이 전 산업에 다 있잖아요. 네.
근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뭐 선진국이다 또는 뭐 경제적으로 잘 산다 하는 국가들을 보면은 저 유럽이나 저 스페인 이런 데 보면 맨날 관광 데이터 갖고 얘기하고 관광 수입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는 상황이 맞죠. 근데 IT 관련된 뉴스들 몇 가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AI PC인 코파일럿 런칭한다는 뉴스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고, 이거는 이거 하고요. 그리고 아이폰 16 나오는 거 하고,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만 AI PC 나오는 게 아니죠.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죠. 이어서.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그 IT 버블이라고 했던 시절에도 제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어떤 버블이라고 했을 때에 그 기술이 버블 아니냐. 결국은 뭐 캐즘이 일어나고 꺾이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지금 나온 요 AI 관련된 1월 달에 급등을 했을 때 AI 버블이라는 얘기 미국 월가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거 버블이라는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우리 실생활에 상용화되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이 기술이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이 기술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게 뭐 한때 그냥 실제로 이익의 영향 없이 기술만 가지고 반짝 올랐다가 꺾이는 이런 부분하고는 이번에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냥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좀 알 수 있는 얘기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엣지 컴퓨터라고 얘기하는 데이터 센터의 통신 없이도 실행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거고, 두 번째는 GPT-4O를 탑재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 내용이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를 98달러에서 130달러 상향했는데, 이걸 중요하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타겟 프라이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타겟 프라이스는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올라가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가요. 올라가면 그보다 더 올라가고요. 내려가면 그보다 더 내려가고, 이게 못 갈 종목이면 그 근처 가지도 못합니다. 그 근처에 다다르면 그걸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애플이 얼마냐면요. 애플을 제가 보면서 미국이 지금 여기서 좀 더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게, 애플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192달러거든요, 지금. 현재. 예. 애플이 199달러가 역사적 신고가예요. 돌파할까요, 안 돌파할까요? 200달러 갈 것 같은데.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플 개발자 회의를 앞두고 있잖아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여기에 지금 근처에 있어. 뭐 5%면 5%, 4% 그러면 돌파했다가 떨어지더라도 할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런 주가는 그런 속성을 좀 가져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표현을 계속 드리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 타겟 프라이스 자체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왜 그런가? 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 HBM 공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컨센서스 이상의 실적이 전망된다. 훨씬 더 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향후 1년간 낸드 플래시 낙관적인 성장 전망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98달러에서 130달러 상향했는데, 미주호 증권은 기존이 130이었고 150달러로 상향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업계는 굉장히 좋게 계속 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에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6번 뉴스를 더불어서 얘기하면 GB200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12단이죠? 12단인가? 12단? 그 다음 단계 있죠. 8단 다음 단계. 네네네. 이거 내년에 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HBM 생산량은 약 2배 증가할 거고, 이쪽에 지금 우리 이 반도체 만들 때 기판이 웨이퍼 있잖아요. 웨이퍼의 약 30% 이상을 지금 HBM에 할당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기존에 있던 디램 쪽은 더 공급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같이 좋아진다라는 논리를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트렌드 포스에서 그렇게 똑같이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라고. HBM은 워낙 수요가 좋으니까 당연히 가격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D램은 HBM 생산하느라고 생산량이 줄어서 공급이 주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네, 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양방으로 다 먹는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얘기를 이제 할게요. 삼성전자 아주 어제 말이 많았습니다. 아까 권 기자님 1번 뉴스로 전해들었는데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삼성전자 사업 담당 DS 부문장을 교체했다라는 거예요. 5월 21일 날 전 미래사업기획단장을 반도체 수장으로 교체했다. 언론에서는 HBM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고 파운드리는 TSMC와 계속 격차를 벌어지고 있고 올해 들어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삼성 위기론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심지어 방송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격 교체가 된 게 아니냐라고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회사 측에서는요.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대내 분위기를 일신해서 반도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라고 회사 측에서 얘기했어요. 네. 다 공감은 되는데 선제적 조치라는 건 좀 공감이 조금 안 되긴 합니다. 선제적 조치라는 게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네. 현재 상황에서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어제 굉장히 많이 또 하나 돌아다녔어요. 미래에셋 증권에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고 미래에셋 증권의 이쪽 담당 애널리스트 한 분이 자료를 내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까 다 돌아다니는 거니까 저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난무하는 추수성 보도로 인해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과도하게 평가절하되고 있다.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2분기 중에 HBM 8단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12단 제품의 양산 계획을 발표했는데 삼성전자의 경영진이 터무니없는 계획을 공언하는 영세 사업자가 아니다. 재밌죠? 그래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네. 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공자님이 얘기하신 걸 제가 밖에서 잠깐 들으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 이번에 영업이익이 128억 달러를 지금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128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는 얼마나 계산하면 되죠? 128억 달러. 그러면 한 1조, 10조, 12조,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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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조. 네, 15조. 네. 그럼 이게 분기잖아요. 예. 분기니까 4분기 하면은 60조. 4분기 하면은 15조씩 하면은 60조잖아요. 네. 그런데 엔비디아가 지금 2.3조 달러거든요. 네, 한 3천조. 3천조 좀 안 되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계산하시기를 60조에서 65, 30, 50배 멀티플을 그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네. 왜 지금 삼성전자 10만 원, 11만 원이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왜 얘기하는 걸 설명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를 요번에 어떻게 보고 있냐면 트렌드포스의 전망은 영업이익이 요번 2분기에 삼성전자 9조 원대, SK 하이닉스 4조 원대 전망을 해요. 여기에 9조 원대 하거든요. 근데 네. 요번에 9조 원 그리고 뭐 조금 늘고 1분기에 좀 안 좋았으니까 그러면 9조 원 정도로 보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1년 되면은 9조 원 뭐 36조인데 36조는 안 된다 하더라도 30조 정도? 네. 30조 정도에 50배면은 얼마입니까? 1,500조? 그렇죠. 네. 50배면 지금 삼성전자가 500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반론의 여지가 많죠. 여러분들이 많이 반론하실 거예요. 왜냐? 아니 엔비디아는 지금 타입 추정을 불허하고 계속 수요가 많고 그래서 계속 이익이 늘어나는 성장에 있는 거고 얘는 거기 못 들어갔으니까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야 멀티플에서는. 맞습니다. 오케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HBM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가지고 계속 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삼성전자는 지금 시기에 요즘에 우리가 주식을 오랫동안 긴 기간 동안 보면은 지금하고 다르죠. 근데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세 가지 부문에서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이쪽 반도체 부문하고 가전 부문하고 그리고 스마트폰 부분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스마트폰 부분이 지금 괜찮아요. 그리고 그쪽에 디스플레이가 이쪽 실적을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OLED 디스플레이가 좋아진다는 얘기 계속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체적인 삼성전자의 실적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좋아질 개연성이 상당히 더 있는 거고
그렇게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질 개연성이 있어서 결국 지금 HBM에 못 따른 것 때문에 지금의 이슈에 의해서 이렇다고 하고 결국은 그런 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은 위쪽으로 바라보고서 갈 수 있는 상황은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장은. 근데 우리 시장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를 국내 기관들이 매도가 꽤 있어요. 연기금도 있고 매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돈들이 그리고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돈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이고요. 네. 그리고 롱숏 펀드들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국 수급적 요인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SK하이닉스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황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내가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게 말씀은 지금 뉴스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방향 어떤 방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시황을 보시는 분들은 이것에 의해서 우리 시장은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엔비디아가 한 20년 전에 네. 그때는 진짜 작은 회사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주식을 한 20-30%만 갖고 있었어도 네. 30%라고 치면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막 2천 몇백 조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삼성전자 전체 시총보다 훨씬 커지는 걸 거 아닙니까? 30% 갖고 있으면 뭐 한 7-800조 이렇게 될 테니까. 네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 지금 하신 겁니다. 네. 주식 시장은요. 네. 주식 시장의 성장은 기술력 있는 신규 기업이 들어와서 IPO를 통해서 성장하는 분이 한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말씀 주신 미국은요. 거의 대부분 M&A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M&A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네네. 미국의 빅파마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은 그들의 자체 기술에 R&D를 하고 연구개발 하지만 거의 대부분 기술을 M&A 합니다. 애플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이들이 거의 대부분은 그 기술을 M&A 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정서는요, M&A를 하면은 그 회사를 뺏어먹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해왔고, 그동안에 네네네. 실제로도 많이 해왔고요. 우리나라 정서가 그걸 되게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가지고 기업 있어요. 사냥꾼 예. 뭐 이런 거. 부정적인 성향, 네. 정서를 많이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돈을 벌어서 왜 그걸 그쪽에 투자를 하냐라고 또 많이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하고 좀 다른 정서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건 정말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 중요한 부분을 딱 집어서 말씀을 주셨네요. 그렇게 좀 드리겠고요. 너무 길게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황이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5월 또 IT이긴 하지만 20일까지 IT 수출 통계를 보면요. 좋아요. 이 보면 메모리, 디램, 플래시 메모리 중요한 것만 한 겁니다. 이외에도 많지만 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이렇게 했는데 메모리는 요 두 개 합친 거고요. 수출 위에는 수출 금액이 YOY로 얼마큼 늘었냐. 그리고 분기별로 얼마큼 늘었냐. 그 단가가 얼마큼 늘었냐. 이게 보시면 단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네. 디램도 그렇고 플래시 메모리도 그렇고 단가가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수출 금액이 늘어나는데 굉장히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스마트폰은 줄었습니다. 예, 보시면 YOY로 14.9%, MOM으로 1.8%고요. 수출 단가가 YOY로 마이너스 6.8인데 MOM으로 플러스 2.1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메모리 디램 쪽은 작년에 여름을 지나면서 터닝했잖아요. 네. 이 스마트폰은 이제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있어요. 이 지표를 보면 차트를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카메라 모듈은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네. 뭐 부품 수출하는 거니까 이거 좀 다르게 성장을 좀 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딴 네. 얘기를 좀 오늘 많이 했네요. 근데 꼭 투자자들한테 필요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에 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